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이제 부동산 투자 자금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100%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의 어르신들은 대출을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빚 없이 장만한 내 집이야 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자산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사실 맞죠. 100%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100% 타인 자본, 남의 돈으로만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내 돈 일부, 남의 돈 일부 이렇게 합쳐서 100%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내 돈이 60%, 그리고 남의 돈이 40%, 또는 내 돈 30%, 남의 돈 7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달라지고요. 또 여기에 공동투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혼자서 투자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지렛대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렛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부동산에서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자본보다 더 큰 부동산을 매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랑 지렛대 효과랑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렛대를 이용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한번 비교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주택이 있어요. 매매가가 1억 원입니다. 이 1억 원짜리 부동산 주택을 내 돈 1억 원을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 자본 100%를 투자한 경우가 되겠죠. 다른 한쪽 편에서는요, 1억 원짜리 주택을 사는데 내 돈 3천만 원만 투자합니다. 그럼 나머지 7천만 원은요? 대출을 이용해서 1억 원을 맞춰 투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를 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1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1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하고 나니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납니다. 자, 이 5천만 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는요, 내가 얻은 순수익을 내가 투자한 나의 자본, 자기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그 연수를, 투자 수익률에 연수를 나누면 연수익률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레버리지를 이용했다면 그 레버리지의 효과로 나타나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 이자, 감당액 이런 것들을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다 배제하고요. 단순하게 5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라는 가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수익 나는데요. 1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5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70% 이용한 경우에는요. 3천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166.6666%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똑같은 경우라고 해도 이 경우에 같은 연수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연수를 나누면 연투자 수익률이 나올 거고요. 어쨌거나 내 돈 100%를 투자한 것보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것이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셨을 겁니다. 이래서 투자를 하실 때에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예전에는요, 레버리지를 이용하실 때, 대출을 받으실 때 나의 신용도가 높으면 무조건 됐었어요. 또는 내가 수입이 있으면 다 됐고요. 게다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대출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규제라는 것 때문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냐, 또는 내가 1주택자냐, 2주택자냐, 4주택자냐,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크냐 작냐,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가 달라집니다. 대출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부동산 대출을 위해서 LTV라는 말이 있고요.
DTI라는 말이 있습니다. LTV는 뭐고 DTI는 뭐야?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TV란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의 담보 가치를 산정하고요. 보통은 KB 시세를 이용합니다. 그 시세에 따른 몇 %까지 대출이 되는가? 이것은요, 개인의 조건도 중요하고요. 주택의 가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몇 %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란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상환해야겠죠. 어떻게 상환하나요? 약정한 이율 안에서 이자를 납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 년간 갚기로 하는 상환 기간을 정해놓고 원금을 갚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도 얘기하죠. 원리금 상환액이 DTI 규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지? 내가 매월 또는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연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연소득의 몇 %, 예를 들어 40%의 DTI 규정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내 연소득 총 금액 중에 40% 한도 내에서 나오는데요. 40% 한도 내에서 대출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매년 감당해야 하는 원리금, 어떤 금액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죠. 내 총 수입의 40% 이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LTV 조건에서 9억 원 이하 또는 15억 원 이하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9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경우 LTV는 40%가 적용되지만 9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돼요. 따라서 9억 원의 40%, 3억 6천만 원,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한 10억까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나오니까 2천만 원. 따라서 3억 8천만 원이 LTV 최고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이 넘어가면요, 대출이 안 돼요. 따라서 현금을 모두 가진 사람만 15억을 넘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민 실수요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서민 실수요자란 현재 무주택이셔야 하고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천만 원이 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은 5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조건 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다면 6억 원까지 한도가 상향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많아지는 것을 아실 거예요.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대출을 알려고 하니 조정대상 지역이 뭔지, 투기과열지구가 뭔지 이런 것들도 다 또 아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2020년 12월 18일에 최종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거는 수시로 정부에서 넣고 빼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이 12월 18일자 발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요, 조금 더 세분화돼서 어떤 지역에 조금 동이든 리든 읍이든 이렇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표를 참조하시면서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투자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결정하셨고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투자 대상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시도 해드렸지만 정부의 규제에는 참 여러 가지 규제가 있구나. 그런데 각각의 규제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투자하시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익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공부해가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실 거죠?